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내일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문이 다시 열립니다. 지난주 고3에 이어서 이번엔 237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거죠. 석 달 만에 등교길이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은 초등학교 학생과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국에 400곳 넘는 학교가 내일로 예정됐던 등교를 더 미뤘습니다. 먼저 이상화 기자입니다. 개학을 준비하던 교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은평구 한 초등학교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긴급 돌봄교실을 이용했던 2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어제 학교에 갔는데 두통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걸리셨고 그다음 애가 걸렸고 이제 남은 가족들은 다 음성이라고. 학교는 긴급 돌봄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내일 예정된 등교 개학을 미뤘습니다. 접촉한 학생 36명과 교사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초등학교가 오늘 급히 보낸 안내문입니다. 교사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구 부평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학교는 1, 2학년 등교를 미루고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가 나와서 등교를 못해요. 1, 2학년이 이제 먼저 급하지도 않은데 등교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했거든요. 애들이 관리를 잘 못해갖고 침이 튀고 그럴 수도 있다네. 등교를 연기한 학교와 유치원은 두 학교를 포함해 400곳이 넘습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학교 등교 개학을 일주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유치원생 확진자가 나왔던 강서구와 양천구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개학을 미뤘습니다. 확진자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구미와 상주에서도 등교 연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당국도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등교를 할지 말지, 원격 수업을 할지 학교장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또 중학교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보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우선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는 이틀간 문을 닫습니다. 접촉자는 전원 격리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교 역시 중단되고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교내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학교 담을 넘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겁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결정 권한도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넘겼습니다. 원격 수업 전환 기간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도 금지됩니다. 특히 중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시험을 보러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예외 없이 중간 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내신을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하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속속 비슷한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양원보입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 일각에선 소아괴질로도 불리는 이름도 낯선 이 병은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되고 있죠. 최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어린이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 방역 당국도 어제부터 감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루 만에 의심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의심 사례는 서울에서만 10세 미만과 10대 환자 2건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발병 시기 자체가 만약 상당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 리얼타임 RT-PCR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는 있고. 어린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 4월 말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뒤 지난 23일까지 전 세계 13개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병은 코로나19에 걸렸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걸리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염증이 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 정상 세포를 공격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감염병이 아니라 면역 질환으로 보거든요. 열나는 소아의 감염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 MIS-C를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는 안 되죠. 방역 당국에 들어온 의심 사례가 확진된다면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선 첫 사례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환자가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던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학교도 걱정이지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부천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 지금 있는 데가 확진자들이 나온 물류센터입니까? 네, 쿠팡 물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운영을 중단한다는 알림과 함께 폐쇄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총 12명입니다. 부천뿐 아니라 인천, 파주,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한 명은 물류센터 직원의 10살 딸, 즉 2차 감염자입니다. 네, 거기에서 감염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23일에 이곳 2층에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확진됐는데요. 이 여성은 지난 9일에 부천 뷔페에서 열린 돌잔치에 참석을 했고 이 돌잔치에서 인천 학원 강사발 3차 감염자인 사진사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어제 여기서 일하던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오늘 이곳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직원들 중에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검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부천시는 낮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관계자 3,6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 그리고 납품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불안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겁이 나죠. 왜냐면 저는 학생이 2명이나 있어서 검사하러 오는 것 자체가 괜히 미안한 일이 될 뻔해서. 다만 확진자가 나왔을 때 회사의 대처가 미숙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23일 확진자가 처음 나오고 어제까지 직원 3명이 확진됐는데 쿠팡 측이 어제까지도 직원들을 출근시켰다가 퇴근하는 셔틀버스에서야 확진자가 나온 사실을 알렸다는 겁니다. 그 핸드폰을 내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저희는 확진자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했는데 담당자분이 방역 완료했다고 일단 걱정 마시고 일하라고 또 어제 센터를 폐쇄하면서도 1시간 정도 사업장 정리를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쿠팡 측은 24일 새벽에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게 20일이었고 그 사이에 매일 방역을 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윤재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가뜩이나 배달 많이 시키는데 당장 소비자들은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배송된 물건에 바이러스가 묻어온 건 아닌지 의심이 될 텐데요. 방역당국은 배송 물품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쿠팡 배송 관련된 글입니다. 주문한 물건을 받았는데 찝찝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아예 집 밖에서 장갑을 끼고 상자를 열었다. 받은 제품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글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택배기사분께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면 택배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나르시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소비자는 쿠팡의 빠른 배송이 이번 사태에는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쿠팡은 자정에 구입한 제품을 당일 아침 7시에 받는 빠른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 몸 밖 생존 시간이 48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걱정된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송 물류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박스 형태의 그 표면에서 자연환기가 되고 그렇게 오래 생존하기가 어렵거든요. 배달 물건을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 직원 모두가 마스크와 장갑을 쓰고 일해왔다며 상품도 포장 상태로 입고돼 직원이 접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은 7차까지 퍼졌습니다. 음식점과 음식점을 통해서 또 옆 테이블 이용자까지 감염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오리요리집, 곱창집, 숯불구이 전문점. 서울 성동구에서 나온 확진자들이 거쳐간 곳입니다. 성동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이틀간 12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만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같이 동행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따로 따로 만났거나 아니면은 또 그 옆 테이블에 계셨거나 그 구성은 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엔 식당에 다녀온 어머니와 접촉한 7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이태원을 다녀온 학원 강사를 시작으로 택시기사, 부천 돌잔치 참석자를 거쳐 식당에서 식당으로 퍼진 겁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 재난문자를 다 보내서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다 안내를 보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는 한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한 130명에서 140명 사이가. 현재까지 확인된 6차 감염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5차는 8명, 4차 감염자도 25명에 달합니다. 이런 몇 차 전파 이거보다는 어쨌든 한 명의 환자가 상당히 많은 그 수의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증상이 의심되면 서둘러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